당신은 지금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도구를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통장은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억 명이 똑같은 AI를 씁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요금은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심지어 무료 버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떤 사람은 AI 하나로 한 달에 1천만 원을 법니다. 어떤 사람은 AI 때문에 이번 달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같은 도구, 같은 시대, 다른 결말. 뭐가 다른 걸까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AI 써봤는데 별거 없던데? 결국 잘 나가는 사람들이 또 잘 나가는 것 아니야? AI는 아직 거품이야. 좀 더 지켜보자. 저는 오늘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AI를 못 쓰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당신 안에 있는 불안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지갑을 비우고 있습니다. 1895년 파리 시내에 처음으로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와, 혁신이다. 빨리 배워야겠다가 아니었습니다. 마차 기사들은 도로에 드러누웠고 신문은 자동차는 악마의 기계라고 썼으며 영국 의회는 실제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앞에 사람이 걸어가며 빨간 깃발을 흔들어야 한다고요? 지금 들으면은 웃기죠? 그런데 이건 130년 전 얘기가 아닙니다. 2024년. 지금 우리가 AI에게 하는 행동과 정확히 같습니다. AI는 결국 대체 못해. 인간만의 감성이 있잖아. 챗GPT 답변 퀄리티 떨어지던데 과대평가야? 심리학에는 방어 기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프로이트가 처음 정리했고 지금도 심리학 교과서의 핵심 챕터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위협을 마주쳤을 때 뇌가 먼저 자동으로 방어막을 칩니다. 그 방어막의 이름은 여러 가지입니다. 부정 AI는 거품이야. 금방 사라져. 합리화. 나는 AI가 못하는 일을 해. 창의적인 일. 투사 AI 쓰는 사람들은 실력이 없으니까 도구에 의존하는 거지. 이것들 중 하나라도 익숙하게 들리신다면 지금 이 영상이 당신을 위한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죠?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AI에 당신의 뇌 일부를 위임하고 있는 겁니다. 길 찾기, 일정 관리, 캘린더, 음악 추천, 알고리즘. 우리는 이미 도구에 의존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AI로 돈 버는 것에는 이렇게 저항감이 클까요? 불안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 본능의 문제다. 인간의 뇌는 변화를 기회로 먼저 읽지 않습니다. 위협으로 먼저 읽습니다. 그게 수십만 년간 우리를 살아남게 한 설계이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통장을 비우고 있는 설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을 뚫고 나간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요? 천재였을까요? 돈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용감했을까요? 사실 셋 다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레버리지, 지렛대라는 뜻이죠. 아르키메데스가 말했습니다. 충분히 긴 지렛대와 설 곳만 있다면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다. AI는 지금 역사상 가장 긴 지렛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렛대를 발견하고도 그냥 옆에 서서 구경만 합니다. 왜냐고요? 아까 말했죠. 불안하니까. 자, 실제 이야기를 해봅시다. 디자이너 A는 로고 작업 하나에 3일을 썼습니다. 월 수익 250만 원. AI 툴을 도입한 뒤 같은 작업이 반나절로 줄었습니다. 월 수익 800만 원. 클라이언트를 3배 더 받을 수 있게 됐으니까요. AI가 그를 대체한 게 아닙니다. 그가 AI로 시간을 산 겁니다. 1인 마케터비는 혼자서 팀 4명 몫을 합니다. 기획, 카피, 데이터 분석까지 월 수익 약 1200만 원. 에이전시였다면 직원 6명이 필요한 규모입니다. 그는 혼자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AI를 잘 쓴다가 아닙니다. 자신의 병목 지점을 AI로 대체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I를 배우고 써봅니다. 반면 이들은 내 수익의 병목이 어디인가? 그 병목을 AI가 해결할 수 있나? 해결되면 나는 무엇을 더 할 수 있나? 이 순서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원래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누군가를 도태시키고 있습니다. 2016년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 바둑 기사들의 반응은 두 갈래였습니다. A그룹, AI한테 바둑을 배울 수 없어. 바둑은 인간의 예술이야? B그룹 알파고가 두는 수를 분석해서 인간이 미처 몰랐던 수를 배우자. 10년이 지난 지금 A그룹은 현역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B그룹은 역대 최고 수준의 기사들이 됐습니다. 당신이 아까 떠올린 오류 기억하시죠? 원래 실력이 있는 사람들만 AI를 활용할 수 있다. 이건 인과관계를 거꾸로 본 겁니다. AI를 레버리지로 쓴 사람들이 실력자가 된 겁니다. 실력자였기 때문에 AI를 쓴 게 아니에요. 이 차이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AI를 회피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구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맥킨지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직장인과 그렇지 않은 직장인의 생산성 격차는 평균 40%에 달합니다. 단순히 40%더 빠른 게 아닙니다. 40%더 빠른 사람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프로젝트를,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복리입니다. 불안이 만드는 격차는 복리로 쌓입니다.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이 AI에 대해 갖고 있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호기심? 아니면 불안? 만약 불안이라면 그 불안은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 스스로 짚어본 적 있으신가요? AI가 내 직업을 빼앗을까봐? AI를 못 다루는 내가 뒤처질까봐? 아니면 AI로 돈 버는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 같아서? 그 불안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그걸 돌파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인쇄술이 나왔을 때 필사수도사들은 직업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출판업자들은 역사상 최초로 대중 미디어를 만들었습니다. 전기가 나왔을 때 가스 등 회사들은 망했습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이 나왔을 때 백과사전 회사들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구글은 검색 광고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가 왔습니다. 이 모든 병옥점에서 기술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대체됐고 기술을 레버리지로 삼은 사람들은 부를 만들었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심리적 격차. 불안을 느끼느냐, 기회를 보느냐, 방어막을 치느냐, 도구로 삼느냐. 그리고 그 심리적 격차가 지금 이 순간에도 경제적 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AI에 의해 대체되는 사람이 될 것인가, AI를 레버리지로 삼아 10명분의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선택은 기술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불안을 직면할 용기가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불안에 이름을 붙이는 데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하나 눌러주세요. 그게 당신이 방어막 대신 문을 여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